네, 먼저 미국 증시 상장대 한국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은 3대 지수가 모두 마이너스입니다. 야간 선물 마이너스고요. 이제 코로와 EWY 또한 마이너스로 오늘 국내 증시에 대한 전략도 여러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ETF 전략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는데요. 박승진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해외 주식 분석 실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셧다운이 10일 공식 종료됐습니다. 그런데 변동성이 더 커졌고요. 거기에 14일 미국 옵션 만기일도 앞둬서 이 변동성 우려 조금 더 지속되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지금 셧다운이 이제 종료는 됐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패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이제 과거의 사례들과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초반에는 사실 이제 저희가 학습 효과도 많았었고 이미 경험을 많이 했던 부분들은 사실 셧다운 이슈는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 이 시장의 투자 심리를 잠깐은 위축시킬 수 있지만 이게 좀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들, 그리고 또 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셧다운 중에도 이미 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사실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초기 국면이라고 하면은 이후에 조금 이제 43일까지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실제로 이 정부의 기능이 중단되는 과정에서 뭐 항공이라던가 방산 같은 기업들은 직접적인 피해 영역에 좀 들어간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는 제가 지금 시장을 떠받치고 있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는 유동성들의 충격을 좀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일단 가려져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에 대한 변수들도 있지만 이 뒷면에서 또 보면은 이 셧다운 기간 중에는 필수적인 기능들은 계속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채 발행은 계속 됐습니다. 국채 발행은 계속 됐는데 이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정부가 지출 결정을 하지 못하는 그림들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연준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유동성을 뿌리는 지금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가 오히려 이제 의도치 않게 자금을 시장에서 빨아들이는 역할들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이 재무부의 잔고가 1조 달러까지 올라가 있는, 그러니까 유동성을 시장에서 오히려 긴축을 시켜버렸던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셧다운 종료가 되긴 했지만 이게 정상화되는 데까지는 3주에서 한 달 정도 좀 더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유동성이 풀려나오는 것보다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변동성들이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사실 오늘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인데요. 네네. 사실 지난달만 해도 12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95%까지 치솟으며 기정사실화됐는데 안개 속이네요. 네. 예. 이게 아무래도 경제 지표가 나오지 못한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백악관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일단은 이 12월 10일, 저희가 이제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FOMC가 진행이 될 텐데, 사실 셧다운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이제 CPI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뒤늦게 발표가 되긴 했지만 2주의 텀을 두고서 예정보다 2주 늦은 시기에 확인을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셧다운 종료되는 시점에서 이 정부 쪽에서 공식적으로 이 지표들이 당장 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자연스럽게도 연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행보를 가져갈 것이다. 지금 그리고 또 실제로 이런 코멘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시장에 좀 경계감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민간 지표들, 저희가 이제 ADP라던가 아니면 또 연준, 그 지역 연준들의 베이지북 데이터들,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성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12월 금리 인하는 12월 FOMC에 임박해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12월에 지금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도 계속 체크 포인트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많이 떨어진 이제 AI, 브로드컴, 엔비디아 등등 이 AI 옥석 가리기, 그리고 관련해서 ETF 전략도 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AI에 대한 밸류에이션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10월 실적 시즌 직전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사실 뭐 그동안의 패턴이었으면은 이 실적을 발표하는 과정들에서 이 밸류에이션 부담들이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가이던스가 올라가는 과정들과 함께 주가가 반등하는 패턴들이 사실 2023년부터 저희가 봤던 패턴들인데 이게 지금은 조금 이제 이 투자의 연결고리들이 너무 이렇게 같이 좀 밀접하게 좀 붙어지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에 대한 좀 경계감들이 같이 투자 심리를 건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찝찝하다.
약간 불안하다 싶으면은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는 이런 과정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빅테크 중심으로 해서 투자 모멘텀들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 천문학적인 자본 지출이 계속 되고 있는 과정들이라고 보면은 이 대규모 투자가 지금 당장 끝날 것이냐? 그거는 좀 아닐 수 있다라 보시는 게 맞고, 이게 본질적인 문제는 결과적으로 지금 최근에 이 빅테크들이 이 계약들을 따내는 과정에서 이 부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자금 조달하는 부분들이 같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물론 뭐 메타 같은 기업들이 사실은 그 경계감들을 많이 반영을 했지만 실제로 현금 보유하고 있는 거로도 충분히 지금 이 360억, 370억 달러의 채권 발행 규모들은 다 이미 충당을 할 수 있는 구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부채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같이 반영하고 있는 것들인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타임라인입니다. 이게 부채가 돌아올 때 실적으로 이 AI의 모멘텀들이 실적으로 나올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AI가 큰 그림에서 보면은 선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시작을 해석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굳이 나눠서 본다라고 하면은 하드웨어나 인프라 기업들하고 소프트웨어 정도는 좀 나눠서 보실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하드웨어나 저희가 인프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투자 사이클들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는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네. 스타트업이나 저희가 뭐 쉽게 보시면 어플 같은 것들도 새롭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소프트웨어 쪽은 조금 불안할 수 있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 SMH라는 ETF라던가 뭐 코덱스 미국 반도체 네. 이런 ETF들,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활용을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보면 AIQ 같은 ETF들이 조금 더 좀 볼 수 있는 ETF가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전력 쪽도 사실은 같은 세트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네네. 뭐 GAP, 그다음에 코덱스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 솔 미국 AI 전력 인프라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보시면 좀 차별화된 포인트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미 좀 전략면에서도 녹여주셨는데요. 지금 투자자분들이 안정적인 성향의 ETF는 매도를 하고 공격적인 ETF를 많이 삽니다. 네, 이제 최근에 어떻게 하는가요? 예, 마지막 전략도 같이 세워주시죠. 네. 아무래도 지금 지수가 많이 빠지게 되면은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성향상 조금 더 적극적인 매매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금리 쪽으로 넘어가 있던 자금들이 좀 더 빠르게 지수에 대한 모멘텀들을 좀 기대를 가져간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상수처럼 여겨졌던 뭐 아까 말씀하셨던 금리나 그에 대한 부분들, 뭐 유동성 확장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치들이 조금 흔들리다 보니까 나오는 시장의 움직임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정책이 정리되고 이 스탠스들이 다시 유지가 되는 모습들을 확실하게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금 화폐 가치는 지금 떨어지는 그림들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나 실물자산 가격들은 계속 올라간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AI의 좀 하드웨어 쪽에 집중하는 전략, 그리고 뭐 제가 트럼프 관세를 가지고 보면은 인프라랑 리쇼링 뭐 이런 쪽에 그 페이브, 메이드 이런 ETF들이 미국 상장된 ETF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 쪽에서 본다라 하면은 이게 코덱스, 서학개미 이런 ETF들은 이 개인 투자들, 그러니까 성장주와 모멘텀을 좀 조합한 ETF라고 보시면 되고요. 글로벌 K 수급 상위 원 ETF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 선점하는 실적 추정치 상향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이기 네. 때문에 이런 종목들로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증권에서 내놓은 ETF 어제 레포트 너무 잘 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